자, 이번 시간에는 제 58회에 대한 그 실무 실기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는 지금 천상소리라는 회사고요. 악기, 도소매업을 하고 있네요. 개인기업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초정보관리를 보니까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등록, 자료 설명을 보니까 거래처 발은 악기상 코드는 1014, 사업자 등록증을 관련 내용 변경이 되었대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4번을 받았다고 얘기하고요. 확인하고서 변경사항이 있다면 걔를 갖다가 반영해달라는 문제. 뭐 이것도 이제 여러 번 반영을 해봤으니 뭐 난이도가 어렵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요 문항에 대해서 실기해야 되니까 실행을 시키시고요. 설치해 주시고 확인 누르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감독관 번호는 SB1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다가 S 그 다음에 B1 이렇게 놓고서는 시작 누르면 천상소리에 대한 58회 화면이 이렇게 뜨고요. 자, 첫 번째 문제는 거래처 등록에 관련된 문제였었죠. 거래처 클릭하셔서요. 여기 회사 이름이 바른 악기상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바른 악기상 어디 있나 나와라. 위에 있었나? 여기 있네요. 바른 악기상. 자, 그리고 문제 그 사업자 등록증 제시한 거에서 맞춰보면 되겠죠. 뭐 하나씩 위해서 30532 81253 맞고요. 대표자 이름은 박은서. 그다음에 업체는 도매 및 상품 중개업 맞고요. 그다음에 종목은 악기외 되어 있고 주소는 강남구 강남대로 여기 주소가 다르네요. 주소 클릭하셔서 강남구 강남대 친절하게 다 입력까지 미리 해놨어요. 264가 아니라 254로 되어 있네요. 254 이렇게 해서 조회를 하시게 되면 적용 주소 우선 틀려져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달라진 게 뭐가 있나 주소 쭉 보시고 없고요. 근데 요즘 안 나오던 저기가 나와 있어요. 저기 뭐냐면 이메일 주소 한번 확인해 보시죠. 나머지 거는 손댈 거 없을 것 같고요. 추가 사항 누르셔서 이메일 주소도 보니까 달라져 있죠. 여기는 right 발음 이렇게 써 있네요. R 그리고 RIGHT 이렇게 주소 반영해 주시고요. 역삼 세무지점 뭐 다른 거 없죠. 여기까지네요. 그럼 결국 이 문제에서는 사업장 주소하고 뒤에 나와 있는 이메일 주소 그것만 변경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해봤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거래처별 초기 2월 문제가 나와 있네요. 어음에 대한 정보, 요거 두 개 다 입력하셔야겠네요. 그래서 받으러 온 명세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기 거래처 초기 2월에 대해서 자료 입력해달라는 뜻이네요. 또 입력해 주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 화면에서 거래처별 초기 2월 클릭하시고요. 여기 해당되는 받으러 이게 무슨 넣음이었었어요? 받으러움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를 더블 클릭하시면 화면이 바뀐다 그랬었죠. 첫 번째 거는 악기왕국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 F2 눌러서 악기왕국 만기 일자는 2022년 5월 28일로 되어 있고요. 자, 어음 번호는 004 2021 1118 1234 55666 금액은 4천만원. 그 다음에 자수, 그 다음에 발행인은 악기 왕구
배서인은 없고 발행일자는 2021년 11월 18일 거래일자도 똑같겠죠. 2021년 11월 18일 날 거래를 했고요. 어음 종류는 전자라는 거 금방 아실 거고요. 거래 지급기관은 국민은행. 그다음에 지점은 어디 지점이라고 되어 있냐면 강남 지점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시는 것처럼 거래처별 초기 2월에서 우리가 받을어음이 됐던 지급어음이 됐던 처음 등록하는 거기 때문에 다 입력해 주셔야 돼요. 지금처럼. 첫 번째 거는 입력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쉼터학기 거 똑같이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쉼터학기 찾으셔가지고 만기일자는 2022년 7월 15일. 그 다음에 어음 번호는 004-2021 122 12345 7777 12345 7777 맞죠? 이렇게 해주시고요. 금액은 2천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수 발행인은 여기 쉼터 악기라고 되어 있었어요. 쉼터 악기 배서인 없고 발행일자는 2020 어렸어요. 1년 12월 22일이었고 거래일자도 2021년 12월 22일 전자 맞고요. 지급기관에도 국민은행 강남지점으로 되어 있네요. 국민은행 강남지점. 그래서 받을어음에 대한 자료 이렇게 두 개 입력하시게 되면 여기서 요구하는 문제대로 다 입력을 해보시는 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고 어떻게 해야지 돼요? 빠져나가야죠. 그래서 ESC 누르게 되면 두 개 한 건씩 등록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거래자료 입력.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해당 증빙을 보고서 여러분이 차변, 대변 구분해서 입력해야 되는 항목들이네요. 자, 날짜는 3월 13일이고요. 영업용 수용차를 세차하고 세차 비용 현금으로 지급했다. 출금 전표로 하면 되겠고요. 차와 관련된 거니까 계정은 뭘로 사용하면 되겠어요? 차량 유지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하시고요. 날짜는 3월 며칠이냐면 13일로 해주시고요. 출금 전표 해놓고 차량 유지비로 금액은 얼마가 나와 있냐면 3만원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거래는 어떤 건가 봤더니 재경팀 직원들의 야근 식사 후 식사를 하고 대금은 국민카드로 결제했대요. 자, 날짜를 보니까 4월 11일이네요. 카드는 국민카드로 결제했다고 했으니까 국민카드 기억해 놓으시고요. 4월 11일 날짜로 복리후생비 처리하면 되겠네요. 4월 11일 날짜로 차변에 복리후생비 처리하고요. 금액은 15만 6천원이라고 되어 있죠. 15만 6천원. 대변에다가는 카드로 결제했을 때는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이고 카드는 어디 카드였었어요? 국민카드를 사용했다고 했으니 국민카드 거래처 이렇게 반드시 입력해 주시고요. 금액은 15만 6천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세 번째 거네요. 재고자산 매입거래요. 파란색인 거 보니까 상품을 매입했다고 얘기하는 거겠죠. 자, 날짜는 5월 27일이고요. 내용을 보니까 상품을 구입하고 이렇게 상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차변에 상품이라고 써야지. 상품 구입했다 하는데 여기다 생각 없이 상품 매출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됩니다. 상품이라고 쓰는 거예요. 상품을 판매했다고 그러면 대변에 상품 매출이라고 쓰는 것이고요. 상품을 구입하고 발급받은 거래 명세서래요. 자, 날짜는 5월 15일 날 지급한 기합금이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지금 사갖고 오는 금액은 공급가액 400만원짜리예요. 그런데 5월 12일 날 기합금 지급했다고 하죠. 그죠? 얘는 여러분한테 제일 흔하게 나오는 문제 형태인지라 저기 5월 27일 날
계약금 얼마 줬나 봤더니 여기 뭐죠? 공급가액의 10%인 40만 원을 줬네요. 계약금으로. 자, 그럼 요거 5월 10일 거 여러분은 주의하면 됐고, 저 지금 요거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다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5월 12일 날 어떤 거래가 있었느냐면, 차변에다가 우리가 선급금 해가지고 금액 40만 원을 계약금을 줬대요. 그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돈 뭐로 줬습니까? 5월 12일 날. 5월 10일 그 전표 조회 한번 해보세요. 보통 예금이에요? 현금이에요? 현금? 현금 이렇게 해서 40만원 이렇게 줬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5월 27일 날 지금 우리가 상품을 이제 사갖고 왔어요. 은 차변에다가 상품을 사갖고 왔을 때에는 재고자산이 판매를 할 거니까 상품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금액은 얼마짜리? 얘가 지금 400만원짜리 사갖고 온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지금 얘 돈 지급을 했대요? 안 했대요? 안 했다 그랬는데 그 400만원 중에서 앞에 계약금 낸 건 있잖아요. 그럼 얘 인정 빼줘야겠죠. 그래서 이때 선급금 계약금 냈던 거 상품을 받으면서 선급금 이렇게 없애주시는 거예요. 없애주고 나머지 금액은 언제 준대요? 월말에 주기로 했다고 그랬었죠. 그럼 얘는 전 외상 매입금이 되는 거고, 금액 얼마만 더 주면 되겠어요? 360만원만 더 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상품 사갖고 오면서 계약금 줬던 거 빼고 나머지 금액 주는 거, 이거 아주 흔하게 나오는 거래이고, 실제로 회사에서도 일반적으로 많이 벌어지는 거래란 말이죠. 여기 선급금하고 외상무입금은 다 계정에 뭐를 넣어줘야 돼요? 거래처 반드시 넣어줘야 되겠죠. 선급금은 우리가 계약금을 줬는데 만약에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다시 되돌려 받아야 되죠. 누구한테 되돌려 받아야 될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선급금, 여긴 기타 채권 계정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처음에 초반에 계정들 암기해 두시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얘는 기타 채권,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은요, 얘는 매입 채무죠. 누구한테 돈을 줘야 될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래처를 다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 계정들이에요. 어디? 선급금 계정 거래처, 외상매입금 거래처. 물론 지금 여기서는 다 똑같죠. 여기 다 망스 악기라는 곳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날짜는 5월 27일로요. 그래서 날짜는 5월 27일로 해주시고요. 차변에 상품 해가지고서 금액은 400만원 받았고요. 대변에다가는 선급금, 선급금, 그 다음에 여기 망스 악기라고 해놨고요. 40만원 빼주시고, 대변에다가 여기는 외상 매입금 해주시고요. 망스 악기 나머지 36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해당되는 거래에 대해서 기록이 마무리가 되게 되는 거란 얘기죠. 자, 그 다음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 매각 문제 나와 있네요. 뭔가 볼까요? 6월 25일 연구팀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 여기서도 업무용이라고 나오잖아요. 제가 유형자산은 사용목적이라는 용어도 목적은 사용목적, 또 때에 따라서는 영업용, 때에 따라서는 업무용,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얘가 결국 뭐를 얘기하는 의미라 그랬어요? 유형 자산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여기도 보니까 무형자산도 포함돼요. 무형자산 다 똑같으니까 무형자산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 파이오니어 소프트웨어 사용하던 소프트웨어가 무형자산이죠. 인디아 기슈에 200만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다. 200만원에 매각했는데 무형자산을 매각했으니 얘는 계정 뭐라고 써야겠구나. 아직 못 받은 거에 대해서는 미수금이라고 써야겠구나. 거래처는
여기 인디아 악기가 될 것이고요. 거래처. 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매각전의 사각본 내역은 다음과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매각전 장부 금액이 얼마래요? 매각전 장부 금액은 200만 원이었었는데 이 금액을 갖다가 똑같이 지금 200만 원에 매각을 하고 있는 거죠. 200만 원짜리를 그대로 200만 원에 매각하고 있으니 지금 얘는 무형자산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이 있을까? 없을까? 없대요. 그래서 얘를 분기를 하시게 되면 차변에 지금 돈 못 받았잖아요. 미수금 얼마 못 받았어요? 200만 원 못 받았죠? 대변에 우리 거 뭘 갖다가 넘겨줬어요. 소프트웨어 넘겨줬죠? 얼마짜리예요? 200만 원짜리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여기 미수금은 우리 기타 채권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거래처 인디아 악기 써주시란 얘기예요. 자, 이렇게 6월 25일 날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저도 여기 6월 25일 날 차변에다가 미수금 여기는 인디아 악기라고 써주시고요. 금액은 200만원. 대변에다가는 소프트웨어 해주시고 200만원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는 거였던 거죠. 자, 이번엔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라고 되어 있는데 날짜는 9월 2일날 벌어졌네요. 악기 왕국이라고 되어 있고 돈이 들어왔어요. 맡기신 금액이니까. 악기 왕국에 단기로 대여했던 자금 중 500만 원이 지금 보통예금 계좌로 들어왔대요. 그러면 차변에 그 보통예금 쓰시면 되겠고 거래처는 국민은행 표시해 주시고요. 단기로 대여했다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단기 대여금을 회수한 거네요. 대변에다가는 단기 대여금 하시고 거래처 악기 왕국 써주셔야지 돼요. 단기 대여금은 얘도 마찬가지로 기타 채권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죠. 자, 9월 2일 날짜 쓰시고 차변에는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다 그랬죠. 보통예금 국민은행으로 들어왔대요. 자, 금액은 500만 원이 회수가 되었고 대변에는 단기 대여금이라고 나와 있네요. 단기 대여금. 그다음에 거래처는 거래처가 이런 있지. 거래처는 악기가 아니라 악기 왕국이라고 써놨으니까 500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어음 수취거래 받으러이겠네요. 자, 날짜 등등 보시고요. 날짜는 발행일이 9월 10일날 거래네요. 골드악기의 상품 외상 판매 대금을 전자어음으로 수취했대요. 상품을 판매 대금을 갖다가 어음으로 받았다고 하니 얘는 차변에는 받으러음 써주시면 되겠고요. 대변에는 외상매출금 회수한 거네요. 자, 거래자료 입력하고요. 자금 관련 정보 받으러음 현황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날짜는 9월 10일이고요. 자, 그러면 9월 10일 날로 해서 지금 우리가 받은 거는 차변에 받으러음을 받았어요. 어디로부터 받았냐면 골드악기로부터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골드악기로 받았는데 금액은 1000만원짜리였네요. 자, 근데 이거 왜 받은 거래요? 외상 매출, 상품 외상 판매했던 거 대금을 회수했다고 하니 외상 매출금일 것이고 외상 매출금도 당연히 골드악기한테 팔았던 것이었겠죠. 100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였죠. 자, 근데 이제 어음을 골드악기로부터 처음 이게 어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골드악기로부터 받은 전자음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아직 입력이 안 돼 있을 거란 말이죠. 이거를 우린 등록을 해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거기 키 F3 누르시게 되면 밑에 받으러온 관리 나와 있죠. 자, 보관 받았으니까. 그다음에 어음은 지금 전자어음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어음 번호 모르겠으면 F2 눌러봐요. F2 눌러봐도 이런 어음이 등록된 게 아무것도 없죠. F2 눌러서 아무것도 없으면 등록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004 2022 0910 해주시고
1, 2, 3, 4, 0, 6, 7, 8, 9 이렇게 등록해 주시면 되겠고, 자수 그 다음에 발행일 9월 10일, 만기일은 언젠가 봤더니 2022년 12월 10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급은행은 국민은행이고요. 지점은 어디 지점이 강남 지점이라고 되어 있네요. 강남 지점. 이렇게 입력하시게 되면 받으러옴에 대한 자료 골닫기로부터 받은 엄을 다 등록을 마무리해봤고, 받으러옴 관리 현황에도 다 반영이 된 것을 보실 수 있답니다. 자, 그렇게 됐고, 잠깐 쉬었다가 여기 기타 일반 거래하고 등등 하나 두 개만 더 하면 되네요. 그리고 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거래를 보니까 공사 계약금이라고 되어 있고, 창고 건물이죠. 결국은 신축 공사를 위한 계약금, 건물에 대한 계약금을 갖다가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대요. 자, 거래 자료를 친절하게 여기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공사 계약금이 나갈 때에는 선급금으로 쓰는 게 아니라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쓰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차변에다가 날짜는 10월 25일 날짜로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은 계정 이름이니까 200만원 쓰시고,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지금 보통예금 신한은행 거래처 쓰시면서 200만원 이렇게 써주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10월 25일 거래로 한번 입력해 볼게요. 10월 25일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계정 이거 쓰시고요. 금액은 20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은 신한은행이라고 그랬으니까 신한은행 보통예금에서 200만원 써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 거래인 것 같은데, 기타 일반 거래에서 출금 계좌 농협에서 출금이 됐네요. 이체 금액은 13만원. 뭔가 봤더니 11월 4일 지방 출장을 갔던 박선주 사원으로부터 출장비 가지급금 추가 입금 요청이 있어서 농협은행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대요. 지금 가지급금을 추가해서 돈 좀 더 보내주세요, 돈 모자라요,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럼 차변에 뭐라고 써야겠어요? 당연히 가지급금 더 나갔으니까 차변에 가지급금 쓰시고, 거래처는 박선주 이렇게 써야 될 것이고요.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에서 이체를 했으니까 보통예금 쓰시고, 거래처는 농협은행 그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날짜 11월 4일 날짜로 입력할게요. 11월 4일 차변에는 가지급금 써주시라는 얘기고요. 여기에 박선주 써주시면 되겠고, 금액은 13만원 이렇게.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에서 이체가 됐고, 은행은 농협은행이었어요. 농협보통은행에서 13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끝난 거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보니까 이제 전표 수정 문제네요. 입력 자료 수정을 했어요. 날짜는 2월 6일 날짜고요. 1월 3일 건물 수리와 관련된 미지급 대금을 국민은행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대요. 그러면 1월 3일 전표를 조회해 보시게 되면 미지급금 이렇게 있겠죠. 그 미지급금을 여기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차변에 미지급금을 결제하는 것이므로 차변에 미지급금,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금주는 뭐 성질빌등 뭐라고 되어 있네요. 이체은에. 자, 그래서 1월 3일과 한번 조회를 해보시고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자, 수선비 미지급금이라고 되어 있고, 미지급금에 누구한테 돈을 줄 거였었냐 봤더니 청진 빌딩에 줄 게 있었대요. 금액은 70만 원이었었네요. 자, 요거 이체를 해줬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입력하셔야 될 것은 날짜 11월
11월 4일 날짜로 차변에 미지급금 금액은 70만원 이렇게 써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보통 예금 이렇게 해서 70만원 이렇게 써주시란 얘기예요. 근데 뭐를 빼먹으면 안 돼요? 거래처. 여기 거래처는 어디예요? 성진 빌딩 요거 써주시면 마무리가 되는 거래입니다. 자, 그래서 11월 다시 잠깐요. 수정 1번, 2번. 어, 2월 6일이었죠. 2월 6일 외상매금이 아니라 이제 지급을 했으니 이 뭘로 바꿔주면 되겠어요? 미지급금으로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미지급금으로 잡아놨던 미지급금으로 잡아놨던 걸 외상매출금으로 하면 안 되니까 미지급금으로 70만 원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는 얘기죠. 요게 잘못됐던 거였었으니까 됐고요. 그다음에 2번 자료 보니까 날짜는 며칠인가 신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매출 거래처 담당자 식사 이거 접대비 얘기네요. 날짜는 며칠일 거예요? 9월 20일 거네요. 그럼 9월 20일 또 한번 조회해 보면 되겠죠? 9월 20일 조회를 했더니 접대비 미지급금 13만 2천원 왔는데 뭐가 틀린 걸까?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 삼성카드네요. 카드가 잘못됐네요. 여기 삼성카드로 해달래요. 삼성카드로 바꿔주시면 이것도 수정이 된 거겠죠. 이렇게 해당되는 계정과 거래 내역을 보고서 여기 잘못되어 있는 오류를 이렇게 바로 잡아주시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결산 문제 또 2개 나왔네요. 단기 대여금에 대한 단기 기간이 경과했대요. 미수이자. 이거 너무 쉽잖아. 지금 이 이자 우리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으니까 차변에 뭐라고 써요? 미수 이자가 됐던 미수 수익이 됐던 우리가 쓰는 계정은 통칭으로 쓰는 미수 수익 계정인데 미수이자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계정 조회해 보시잖아요. 그럼 미수 수익이란 계정이 없으면 미수이자 그냥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뭐라고 쓰면 돼요? 못 받은 게 뭘 못 받은 거예요? 이자 수익을 못 받은 거죠. 그래서 12월 31일 날짜로 차변에 미수이자 또는 대변에다가는 이자 수익 이렇게 쓰시란 얘기예요. 한번 조회해 볼까요? 12월 31일 날짜로 차변에다가는 미수 한번 써볼게요. 미수 수익 있죠? 미수이자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죠. 그러면 여기 그냥 미수 수익 쓰시면 돼요. 금액은 얼마라고 했나요? 띵 넘겨서 금액은 56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수 수익 대변에다가는 이자 수익 해서 56만원 이렇게 쓰면 이것도 끝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수정사항에 관련된 거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지금 여러분 계속 우리가 4번째 이 문제를 갖다가 지금 풀어보고 있는데 기말상품 재고액만 계속 나오고 있죠. 계속 물어보는 거니까. 근데 이거 나름 되게 중요한 거라고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재무상태표에서 우리 결산 정리사항으로 1번이 바로 기말재고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이거예요. 자, 얘도 2,800만원을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결산자료 입력 클릭하시고요. 1월부터 12월까지 조회를 합니다. 그냥 확인 누르면 된다 그랬어요. 여기 기말상품 재고액에다가 얼마를 여기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2,80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아까도 까먹었었죠.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거 다 끝났죠. 2개. 그래서 여기 반영을 F3 전표 추가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 아까 이거 안 해놨더니 막 이상하게 나왔었죠. F3 전표 추가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 이제 뭐하라 그러냐면은 손익계산서
있는 계정들 수익 비용 계정 다 대체 마무리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손익계산서 조회를 하십니다. 손익계산서 조회하셔서 12월 달로 본 다음에 여기 기능 모음에서 추가하게 되면 수익 계정, 그다음에 비용 계정, 단기 순이익 계정, 단기 순이익 금액이 다 대체되면서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죠. 뭐 확인해 볼 필요는 없지만 12월 31일 날 여러분이 전표를 다시 조회해 보게 되면 손익 계정의 대체, 수익 계정의 대체, 단기 순이익 자본 계정의 대체 우리 배웠던 거 다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끝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뭐를 해야지 돼요? 이제 열심히 조회 문제 62점짜리 입력했던 걸 하나씩 클릭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자, 11번 문제부터 한번 보게 되면 거래처 등록 조회하래요. 거기서 거래처 중에서 바른 악기상에 관련된 내용 중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합니다. 옳지 않은 게 뭐가 옳지 않을까요? 여기 아까 기억을 하신다면 사업장이 강남구 강서대로 강남대로 있었죠? 3번이 답이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그래도 또 여기 보여야 되니까 거래처 등록 클릭해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발언학기상에 해당되는 거 쭉 보니까 강남구 강남대로 주소가 여기 되어 있죠. 순서대로 하나씩 볼까요? 대표자 이름은 박은서이다. 박은서 맞고요. 두 번째 업태는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이다. 여기 도매 및 상품 중개업 맞고요. 세 번째 주소 틀렸고요. 이메일 주소 아까 우리가 여기서 고쳐줬죠. right. 그래서 답은 틀린 것은 3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는 똑같이 또 예적금 현황 조회해서 은행들 잔액 확인해 봐 달래요. 그럼 예적금 현황 또 보셔야겠죠? 예적금 현황 클릭해서 12월 말 현재로 봐달라고 했으니까 입력하시고요. 국민은행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4,058만 3천원 맞네요. 신한은행은 800만원인데 1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으니 2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농협은행 보시게 되면 4,517만 9천원 맞고요. 그 다음에 신협은행 300만원 맞죠? 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 문제를 보니 이번엔 거래처 원장을 조회해서요. 받으러옴에 대한 거래처 잔액을 한번 찾아봐 달래요. 틀린 걸 찾으래요. 거래처 원장 또 조회합니다. 거래처 원장 조회하셔서요. 날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정 과목은 받으러옴 엔터 띵 치게 되면 거래처 다 나오겠지요. 자, 악기왕국의 잔액은 얼마가 남았나 봤더니 4천만원. 예, 맞네요. 그다음에 레몬 피아노 여기는 400만원. 이것도 맞네요. 그다음에 쉼터 악기는 4천만원. 2천만원 틀렸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골드 악기는 1000만원. 1000만원. 예, 맞네요. 자, 이렇게 보셨고 14번에 거래처 원장에서 이번엔 미지급금 봐달래요. 미지급금 잔액이 어떻게 됐는지요. 여기서 우리는 뭐만 바꾸면 돼요? 미지급금으로 계정만 이렇게 바꿔주고 엔터 치면 돼요. 다 나오겠죠. 자, 이번에는 국민카드 국민카드 여기 있죠. 잔액은 얼마 남았냐면 35만 6천원 남았네요. 맞았어요. 그 다음에 신한카드는 200만원 남았네요. 얘도 맞네요. BC카드 50만원. 얘도 맞고요. 삼성카드 667만원인데 이거 틀렸네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4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거래처 원장에서 이번에는 골드악기 외상매출금 잔액이 얼마인지 봐달래요. 그러면 얘는 일단 외상매출금을 조회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 거래처 원장에서요. 여기 외상매출금을 어디였어? 외상매출금을 조회해야 되려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골드악기라고 얘기했었죠. FE에서 골드 하나만 딱 조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5015 골드악기 외상매출금에서
그 외상매출금 잔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으니 잔액은 1,500만 원 남아 있네요. 1,500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똑같이 이번엔 외상매입금 잔액 중에서 거래처 중에서 금액이 가장 적은 거래처, 외상매입금 잔액 가장 적은 거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외상매입금 12월 말이니까 맞고요. 외상매입금을 조회합니다. 이거 아닌데. 자, 외상매입금 잔액이 가장 적은 곳은 레몬피아노네요. 그러면 여기 코드 번호 레몬피아노에 여기 거래처 코드가 00123이라고 되어 있죠. 앞에 00까지 다 붙여서 5자리 다 쓰셔야 맞게 해준다고 되어 있어요. 123만 쓰시면 안 됩니다. 근데 또 확실하게 한다고 또 레몬피아노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요? 그 여러분이 출제자라고 했을 때요. 레몬피아노가 답이 만약에 한글로 쓰라고 했을 때 레몬피아노가 답 맞아요. 근데 레몬이라고 안 쓰고 레 타이핑 잘못해서 레문 피아노 썼는데 그거 맞게 해줘야 돼요. 틀리게 해줘야 돼요. 이게 골치 아팠던 거야. 그러니까 확실하게 뭘로 구분하자는 얘기예요. 한글 안 써도 되니까 코드 번호는 숫자가 틀려지면 틀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를 갖다가 코드 번호로 쓰라고 얘기를 문제를 내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처 원장 조회 다 끝났고요. 이번에는 총계정 원장 조회를 하는데 총계정 원장에서 복리후생비가 총계정 원장 조회할 때요. 월별 그 계정에 대해서 월별 비교가 가능한 장부예요. 그래서 총계정 원장을 일단 클릭을 하시고요. 총계정 원장 클릭하신 후에 복리후생비를 조회해 달래요. 복리후생비. 자, 복리후생비 중에서 옳지 않은 거 발생한 거 보니까 2월 달에는 64만 2천원 맞네요. 그다음에 3월 달에는 51만 4,500원 이것도 맞아요. 그다음에 4월 달에 보니까 153만 이거 틀렸네요. 4번이 잔액이 틀렸습니다. 금액 발생한 금액이. 자, 5월에 117만 8,600원 맞습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그 금액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18번 문제는 18번, 19번, 20번 일개표 월개표에서 조회를 해달래요. 일개표 월개표에서 5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얘는 일개표 쓰지 말고 월개표로 보는 게 좋겠네요. 상품 매입 금액이 얼마예요? 5월 한 달 동안. 자, 그래서 여기 조회하라는 대로 우리는 일개표 월개표 클릭을 하셔서 일개표는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렇게 입력해야 되는데 너무 불편하니까 그냥 월개표를 클릭하셔서 5월 것만 불러옵니다. 이렇게 5월 했더니 상품 계정 보셔야겠죠? 여기 있네요. 상품 계정에서 5월 한 달 동안 매입한 금액은 얼마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3,271만원. 근데 상품 계정 매입한 것 중에서 상품을 현금으로 매입한 건 얼마예요? 현금으로 매입한 거는 2,629만원. 대체된 거는 얼마예요? 642만원. 이런 식으로 보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를 보게 되면 이번에는 10월달 한 달 동안 증가한 유형자산 금액이 얼마 증가했어요?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10월 한 달 동안 유형자산 그럼 차변에 있는 계정을 보면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일개표 월개표에서 10월달 한 달을 조회를 하시고요. 여기 유형자산을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게 되면은 유형자산 얼마가 증가했습니까? 건설 중인 자산으로 200만원 증가했네요. 그래서 200만원이요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 문제에서는 일개표 월개표 3월 한 달 동안 차량 유지비 얼마가 발생했어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다시 3월 달을 해주시고요. 비용 쭉 내려가서 차량 유지비 보니까 55만 7,500원이 발생했네요.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파트로 넘어가서요. 이번엔 손익계산서 재무제표를 보는 거네요. 아까 봤던 문제 매번 나왔지만 손익계산서에서
상품 매출원가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번엔 제대로 다 했기 때문에 제대로 나오겠죠. 여기 손익계산서 클릭하셔서요. 상품 매출원가 여기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1억 8,421만 5천원. 요게 답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영업 외 수익을 물어보고 있네요. 밑으로 쭉 내려가서 영업의 수익은 얼마예요? 920만 원이게 되겠습니다. 요거 쓰면 되시겠고요. 920만 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엔 전 손익계산서는 끝났고요. 재무상태표로 넘어가래요. 미수수익 12월 달 말에 미수수익 잔액 얼마죠? 라고 물어봤어요. 얘는 재무상태표 클릭하시고요. 12월 말 현재로 미수수익 100만원이네요. 그래서 미수수익은 잔액이 지금 현재 100만원 있어요. 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엔 미수수익이 아니라 미수금 잔액은 얼마인가요? 그래서 여기 계산해서 미수금은 바로 밑에 있어요. 400만원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계정을 갖다가 사실상 미수금을 써도 미수수익으로 써야 되는데 미수금이라고 써도 계정은 맞게끔 해주는데 조회할 때 이거 잘못 쓰면 틀리겠죠. 그래서 미수금이라고 쓰면 안 되고 12월 달에 우리가 회계 담당자가 기표하는 계정은 미수수익이면 미수수익, 미지급 비용이면 미지급 비용 구분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 볼까요? 선급금 잔액이 얼마냐요?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계정들은 앞에서 여러분들이 다 자료를 보고 입력했던 계정들이에요. 그래서 그 금액을 제대로 입력을 못했으면 틀리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25번에 선급금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선급금은 152만원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26번에 보시게 되면 단기대여금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단기대여금은 1억 500만원이네요. 그래서 단기대여금은 1억 500만원 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가지급금 물어보고 있네요. 가지급금 나와 있죠? 가지급금 잔액 53만원 남아 있어요. 53만원 여기 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밑으로 내려가서 무형자산을 보시게 되면 무형자산은 얼마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무형자산 금액은 300만원이네요. 자, 그 다음에 미지급금은 부채죠. 미지급금 잔액은 2,105만 1,200원이 남아있어요. 요거 미지급금 잔액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맨만 물어보는 거 자본금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죠. 자본금은 금액이 어떤 게 맞아요? 5억 2,043만 5천 1번이 맞네요. 170원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그 뒤에 문제는 회계정보 분석 문제죠. 아까 제가 자, 매출 총 이익률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 지난번에 여기서 물어보는 거 전기죠. 자, 아까 헷갈려가지고 자꾸 단기 거를 얘기했었는데 전기에 매출 총 이익률 물어보고 있으니까 거기 손익계산서에서 매출 총이익이 얼마인가 보시면 되겠죠. 손익계산서에서 손익계산서에서 전기거에서 매출 총이익은 158로 뭘로 나눠주면 되겠어요? 30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158 나누기 300 곱하기 100 이렇게 하게 되면 비율이 몇 퍼센트 나와요? 한번 저도 해봐야 되겠지. 158 나누기 300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니까 52.6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해당되는 52.6 요거 나오죠.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서 자기 자본 비율이라는데 자본 총계는 어디 나와 있어요? 재무상태표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본 총계도 이것도 전기 거겠죠? 봐야지. 전기 거예요. 전기 거 자본 총계는 324라고 되어 있고요. 324 나누기 뭘로 나눠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제에서 자산 총계로 나눠주라고 되어 있죠. 자산 총계는 얼마예요? 자산 총계는 491 곱하기 인전 100분율로
100 해주게 되면 65.9 정도 나오네요. 65.9 그러면 66 이거 2번이 답이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면 되고 여기 그 회계정보 분석에 대해서 푸는 방법 이건 그 우리 재무제표에서 그 금액들을 어디서 찾아서 보는지 아는지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무려 8점짜리라서 틀리면 난리 나는 거죠 이거. 자 이렇게 해서 58회까지 여지껏 기출문제 작년 8월부터 시행됐던 비대면 시험에 관련된 기출문제는 싹 다 한번 풀어봤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